네, 연일 홈플러스 사태를 제가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충격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서 의미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나온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일단 좀 아신다고 걷어내고 오늘 관련한 얘기만 좀 집중해 보면 이겁니다. 지금 약 6,500억 정도의 단기 금융 상품이 발행이 됐습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 CP라는 것도 있고요. 그게 뭔데? 이거 막 찾아가면 또 이제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건 기초편 해설할 때 해드릴게요. CP가 발행이 됐고요. 단기 사채가 발행이 됐고요. 단기 사채랑 사실은 비슷한데 자산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ABS TV도 발행이 됐습니다. 뭐 이거 다 합치면 대충 한 6,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개별적으로 무슨 상품인데 이런 거 여러분 일단 고민하지 마세요. 핵심은 홈플러스가 돈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채권화해서 증권화해서 시중에 발행한 거예요. 다 기간들이 짧습니다. 3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 이렇습니다. 그걸 발행을 해서 시중에 돌렸어요. 지가 직접 돌리는 건 아니고요. 예, 증권회사를 통해서 금융상품화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증권회사에 딱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VIP님 오셨어요. 그러면 뭐 좋은 상품 없나 김대리? 그러면 요게 이율이 기가 막혀요. 7%짜리입니다. 6%짜리입니다. 그러면 뭔데?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본적인 이 현금 흐름을 베이스로 한 채권인데요. 아니면 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어쩌고 저쩌고 한 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유동어음인데요. 뭐 이러면서 막 복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홈플러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회장님, 홈플러스가 3달 안에 망하겠어요? 지금까지 30년 된 기업인데 걱정하지 말고 6%, 7% 땡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6,500억 정도의 상품 중에서 지금 2,500억 최하, 많게는 3,500억 정도가 개인들에게 팔린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더 됩니다. 아무튼요. 대충 반토막을 개인들이 사셨어요. 매장에 방문하셨던, 증권회사 객장에 방문하셨던 우리 고객님들이 사탕발림에 속아서 사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3달만 기다리면 7% 들어오는데 이런 고위율 상품이 쏠쏠해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기업회생에 들어갔습니다. 지들 돈 아끼고 채권자들 등쳐먹기 위해서 지들은 돈 쓰지 않고 채권자들의 희생을 법원의 손을 빌어서 만들기 위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긴 법정관리 끝에 여러분이 투자하신 이 단기 금융 상품들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휴지가 안 되더라도 뭐 반토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반에 반토막이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당장 3달 있다가 돈 들어올 줄 알고 투자하신 여러분께서 잘못하면은 10년 동안 상환을 천천히 해라 이런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재산에 엄청난 데미지가 현재 가해진 중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걸 투자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뚜껑 열립니까? 3달 있다가 딸 결혼 자금이고 우리 아들 뭐 등록금이고 근데 7% 준다고 하니까 잠시 한번 맡겨볼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게 휴지가 된다니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뚜껑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 고객들에게 불안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 있는 증권사 욕 먹어야죠. 그건 이제 별도로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상품이 발행됐는가? 홈플러스가 오케이 한 겁니다. 자기네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 채권이라든지 원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담보로 낸 거예요. 금융 얘기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아무튼요. 결국에는 발행하는 일을 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증권사도 혼나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채권, 그 CP, 그 전단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원죄는 홈플러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홈플러스는 이렇게 핑계댑니다. 우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도 문 닫을 줄 몰랐다고요. 우리도 법정 관리 갈 줄 몰랐다니까요. 이거 늘 하던 겁니다. 늘 하던 거 3개월씩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다음 걸로 메꾸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이번에 법정관리 들어갈 줄은 모르고 한 거라고요. 요러고 해명을 뻔뻔스럽게 합니다. 뻔뻔스럽게. 자, 이 뻔뻔스러운 해명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날 직전까지도
직전까지도 단기사채를 발행했는데 그날, 심지어 그날 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그날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에 관한 노티스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지만 2월 20 이것도 홈플러스의 입장문을 토대로 재구성한 거예요.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걔네들 입장을 반영해서 써드린 겁니다. 2월 25일 오후 4시에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820억짜리 전단체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4시에 신평사가 야, 너 좀 있으면 신용등급 내려가. 알지? 예비 판정한다잉. 요러고 결과서가 이미 전달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당일날이니까 몰랐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전에 다 협조합니다. 장부 어때? 신평사가 하기 전에 실사도 나가고 얘기도 하고 재무 담당자하고 다 얘기합니다. 업무 컨퍼런스 다 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신평사 지멋대로 바꿉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당일에 처리된 건데 심지어는요. 홈플러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내일 발행하는 거는 당일이 아니고 우리는 전날 다 결정한 거예요. 전날. 그리고 당일은 사실은 이제 발행날 아닙니까? 근데 전날 했던 걸 어떻게 그 다음날 바꿉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신평사하고 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문제는 뭐냐? 당일날도 중지한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네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하더라도 당일날도 중지한 사례 많습니다. 근데 너는 뻔뻔스럽게 예정된 일이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뚜껑 열리는 일이죠. 내일 모레 신용등급 내려가고 내일 모레 우리 기업회생 신청할 거를 뻔히 알고 예비 판정 다 받았고 신평사로부터 전망이 어둡다, 바뀔 가능성 없다라는 얘기 알고 있는데 오늘 뻔뻔스럽게 800억짜리를 계속 시중에 뿌려대면서 쉽게 말하면 부도수표를 남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런 일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서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금융계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알고는 못 살아요. 뚜껑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그거 진짜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년간 힘들게 막 시장에서 정육 좀 하시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택배 해가지고 알토랑 같이 모은 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다음번에 집 살 때 좀 보태자. 우리 아들 등록금에 보태자. 우리 딸 시집 미천으로 보태자. 아니면 좋은 의미로 이거 모아가지고 조금 더 불려가지고 우리 가족 해외여행 한번 가자. 이 소중한 꿈들이 모여있는 이 수많은 개인들에게 이 기업과 이 증권회사나 이런 애들 보여주는 행태 보십시오. 마음대로 해. 죽든지 말든지. 우리 내일 기업 회생이야. 신평사가 등급 내린대. 오늘 발행하는 거 어떡할까? 해. 800억 땡겨야지.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결정 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든지 말든지. 증권사 가서 따지겠지. 우리가 발행했냐? 객장에서 산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감옥 다 보내야 돼요. 이건 정말 부정의 문제입니다. 부정의 문제예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정의, 뭐 효율성, 수익성은 둘째치고 선진화 이런 건 둘째치고 정의, 상식, 기본 이런 거의 문제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수많은 개인들의 피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감독원에서 일단은 증권사도 조사하고 홈플러스도 조사하고 심지어 신평사도 신용평가사도 조사한다는 겁니다. 야, 너네들 저 홈플러스 언제 알려줬어? 또 어디까지 협의했어? 뭐 이런 얘기들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제발 제대로 조사돼 가지고 예? 다시는 이런 사기 발행 없었으면 합니다. 너 왜 사기 발행이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판례가 있어요. 회사가 망할 걸 알면서, 또는 자금이 빵꾸 날 걸 알면서, 또는 법정 관리나 회생이 들어갈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들을 발행한다? 이거 사기로 유죄받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예. 아주 사기적 행태예요.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예. 결론 이겁니다. 단기사채 발행하는 날 등급 하락을 알고도 멈추지 않고 발행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유통돼서 현재 수많은 개인들이 그걸 들고 계시고 그분들의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될 상황이다. 감독원은 뭐 했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방송 같은 거 좀 보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 경제적 기사들이나 이런 흐름들을 좀 배워가는 이런 DNA도 좀 기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너무 모르시고 막 우리 나 다 여기 주거래은행이야, 주거래 증권사야 이렇게 가가지고 친절한 직원들 한두 명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 막 사고 팔고 막 이러다가 털컥 물리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스스로 똑똑한 금융 소비자가 조금은 되셔야 됩니다.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안타까운 사정 뒤에 이런 사기적 행태가 이제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노출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러는 그런 분도 계세요. 야,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얘네들이 ABC, CP 내고 뭐 전단체 낸 게 그날 일주일 전만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일 아니야. 이번 거 발행하고 또 몇 달에 또 발행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그런데 갑자기 신용등급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 심지어 갑작스러운 당일날 그것도 예비 판정인데 항의해서 예비 판정을 바꿀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또 걔네들을 쉴드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짓말입니다. 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빚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300만 원 갖고 3천만 원 어떻게 갚을래? 10원 한 장 안 쓰고 갚아도 10달이다. 근데 생활하면서 갚으려면은 너 2년은 걸리겠다, 야. 빨리 채무 줄이고, 사치하지 말고, 알바라도 더 하고, 이렇게 해. 라고 이미 경고를 하긴 했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 달 가봤더니, 예. 월급이 250만 원으로 줄었고, 빚은 더 늘었고, 얘가 쓰는 카드 값은 안 줄었고, 그럼 뭐예요? 다음 달에 가면은 또 채권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너 이러고 혼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늘 평상시처럼 똑같이 금융상품이 롤오버 되고 있었다는 건 홈플러스의 핑계일 뿐이고 현재의 재무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계속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시라도 어떤 신용평가사라도 너 등급 내린다라고 당장 내려갈 거라는 것은 얘네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월급 300에 빚 3천만 원짜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빚이 줄지 않고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내 월급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신평사가 와서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등급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등급 떨어질 줄 몰랐어. 기습적으로 신평사가 등급을 낮춰서 이렇게 된 일이지 우리는 몰랐어요. 거짓말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사기적인 행태 요것들 다 일벌백계 해가지고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오는 뉴스마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